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1급 6번째 6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원가 계산 5번째 시간으로 종합원가 계산 실무 사례 중 평균법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 관리회계 종합원가 계산 시간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실무를 위한 사례, 평균법 적용 사례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평균법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평균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예시입니다. 이런 자료가 이제 구해져야 되는데요. 종합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에 투입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입된 원재료비와 해당 공정의 노무비 및 간접비의 집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시계적으로 한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월초 제공품 2000kg. 이때 완성도 80%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과거 월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따지질 않죠. 그리고 당월 제조 착수 수량 18,000kg. 그 다음에 오른쪽 대변 당월 완성 수량이 15,000kg. 그리고 월말 제공품 수량이 5,000kg입니다. 이때 완성도가 60%죠. 60%. 이렇게 해서 차변 합계가 20,000kg, 대변 합계가 마찬가지로 20,000kg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월초 제공품은 여기 왼쪽 차변에,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착수 수량도 이렇게 차변에, 그 다음에 당월 완성 수량 오른쪽 대변에, 월말 제공품 수량은 이렇게 오른쪽 대변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당월 발생 원가입니다. 당월 투입 재료비, 당월 투입 가공비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고요. 186,000원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월초 제공품 원가에는 재료비, 가공비가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공비에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그 다음에 월초 제공품 수량,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착수 수량, 당월 완성 수량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월말 제공품 수량과
또 당월 발생 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월초 제공품 수량은 전월 2월 된 미완성 상태의 제공품 수량이죠. 그리고 완성도를 측정하여 수량 옆에 표기하지만 평균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선의선출법이라면 월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측정하죠. 이 완성도는 월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이니까 전월의 완성도예요. 그래서 전월 완성도는 과거의 완성도이죠. 그러므로 평균법은 전월 완성도는 따지질 않아요. 월초 제공품이 모두 당월에 착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착수량, 한 달 동안 제조에 착수하기 위한 총 수량을 말합니다. 당월 완성 수량은 월초 제공품 수량은 모두 당월에 완성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월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따지질 않아요. 월말의 미완성 수량을 조사하여 차감하면 당월 완성 수량이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완성 수량이 됩니다. 월말 제공품 수량은 당월 말까지 미완성된 수량을 조사해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측정하여 같이 표기하죠.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의선출법과 총평균법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완성도를 측정합니다. 당월 발생 원가는 당월에 투입된 재료에 대한 재료비와 가공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죠. 그래서 공종별로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1, 2단계 원가 계산을 봅니다. 생산 현장에서 파악된 물량과 측정된 완성도를 기준으로 원재료 및 가공으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제1공정 월초 제공품 당월 착수량 합해서 2만 kg이고 평균법에서는 이 월초 제공품이 당월 착수량과 더해져서 당월 완성량과 월말 제공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월초 제공품이 전량 당월에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선의선출법 방식이죠. 근데 평균법을 하게 되면 월초 제공품은 당월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하고 당월 착수량과 더해서 당월에 완성된 것과 월말 제공품 수량으로 나누죠. 월말 제공품 수량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는 완성된 수량으로 보는 것이죠. 2단계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입니다. 완성품 수량 15,000kg이죠. 그리고 가공에 따른 투입량도 15,000kg. 월말 제공품은 원재료가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되면 월말 제공품 5,000kg에 원재료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2만 kg 전체가 원재료 투입량이 됩니다. 이 중에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서 투입량이 결정되니까 5,000kg에 대한 진척률이 60%라면 3,000kg만큼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비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은 18,000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3, 4, 5단계에서는 원가 계산을 합니다. 1단계 생산 물량의 파악과 2단계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끝나면 3단계 원가 배부 대상액의 파악과 4단계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여 5단계인 완성품 원가 및 월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월초 제공품 원가가 재료비가 15,000원, 가공비가 30,000원이 있고요. 당월 발생 원가는 재료비가 24만 5천원, 가공비가 18만 6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4단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을 보면은 먼저 재료비는 월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당월 발생 재료비를 모두 합했을 때 26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재료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월초
제공품에서 발생한 재료비가 15,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월 착수, 당월 발생이죠. 재료비가 24만 5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재료비가 26만 원이 됩니다. 26만 원을 나누게 하는데 재료비 환산량이 얼마 나왔었죠? 2만 킬로그램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누기 2만 킬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위당 원가는 13원이 되죠.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와 당월 착수 발생분에 대한 가공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 가공비가 3만 원이죠. 3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월 발생분에 대한 원가가 18만 6천 원이 있었죠. 두 개를 합하면 21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나누기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8,000kg이 되죠. 그래서 나누면은 12원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 15,000kg에 대해서 13원 곱하고 가공비 15,000kg에 대해서 12원,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은 재료비는 5,000kg이죠. 재료비 5,000kg이 모두 투입되니까요. 13원을 곱하고 가공비는 진척률만큼 나온 3,000kg에 12원을 곱하죠. 이렇게 단가를 개별로 곱해서 완성품의 원가와 월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정 부문별 물량 흐름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원자재가 입고되고 원료 혼합 공정, 중량 계량 공정, 제품 검사 공정으로 가고 1, 2차 포장 공정, 3차 포장 공정, 금속 탐지기가 마지막 파이널 공정이에요. 파이널 프로세스죠. 마지막 프로세스에서는 금속 탐지기입니다. 여기를 거쳐가면 완성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될 때 완성도를 구하고 완성도에 따른 환산량을 구한 다음에 그 환산량에 따라서 완성품의 원가와 월말 제공품의 원가를 각각 구하죠. 이게 각각 공정인데요. 원료 혼합 공정이 1, 중량 계량 공정이 2공정, 제품 검사가 3공정, 1, 2차 포장 공정이 4공정, 3차 포장 공정이 5공정, 금속 탐지기가 6공정 이렇게 공정의 숫자를 붙일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공정별로 월초 제공품, 당월 착수량, 월말 제공품, 완성품 수량 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공정별로 시계정을 그려서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접 경비가 있을 때 공장에서 발생한 간접 경비가 있겠죠. 이 공장 내에서 발생한 이 간접 경비를, 즉 공통 경비를 각각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공정, 2공정, 3공정 등등등 이렇게 공정이 있을 때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각 공정에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있죠. 가공비에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내부액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2공정부터는 가공비만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공정에만 재료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공정, 즉 최초 공정에만 재료가 전량 투입이 되고요. 이공정부터는 가공비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각 공정별 직접 노무비가 있으면 가공비가 총합이 되려면 간접비가 배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가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되지만 제조간접비는 배부가 되기 전이니까 가공비에는 아직 직접 노무비만 있어요. 그리고 간접 공통경비를 배부할 때 드디어 이제 가공비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공정별로 배분을 또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 보고서 작성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각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표는 다시 설명드리면 각 공정별로 집계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물량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 단기 완성 수량이 12,345kg이에요. 이 중에 정상 공손량이 1,000kg, 비정상 공손량이 2,000kg입니다. 그 다음에 월말 제공 수량이 7,655kg이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숫자를 모두 합하면 23,000kg이 됩니다. 이때 완성도가 각각 80%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완성도는 60%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재료가 모두 투입이 되었으니까 재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량은 12,345kg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측면에서도 그 12,345kg이 됩니다. 완성 수량에 재료비와 가공비가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에서요. 재료가 이 정상 공손에 모두 투입이 되고 비정상 공손에 모두 투입이 되니까 1,000, 2,000kg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공비는 완성률, 진척률만큼 가공비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1,000kg에 대한 80%를 곱하면 800kg, 2,000kg에 대해서 80% 곱하면 1,600kg이 됩니다. 그리고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 60%를 곱하면 4,593kg이 돼요. 그래서 가공비 기준으로 환산량을 구할 때는 총합이 19,338kg이 되죠. 3단계 원가 집계로 가서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15,000원, 제로비에서요. 그 다음에 제로비 단기 발생 원가가 1,8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801만 5천 원. 자, 가공비, 기초 제공품 원가에서의 가공비는 3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 단기 발생 원가는 6,519만 1,421원이 됩니다. 이 둘을 합하면 합계는 4만 5천 원, 또 합하면 8,319만 1,421원이 되고요. 이 두 개 합계를 모두 합하면 8,323만 6,421원이 나옵니다. 제로비 완성품 환산량이 23,000kg입니다. 즉 여기 합계 23,000kg이 온 거죠. 그러면 1,801만 5천원 나누기 23,000kg을 하면 정확하게 숫자가 반올림한 숫자인데요. 1,801만 5천원 나누기 23,000kg을 하면 783.26이 나옵니다. 이 원미만 절사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783.260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가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 보겠습니다. 6,522만 1,421원 나누기 19,338kg을 하면 3,373원이 나오죠. 자, 완성품 원가를 보겠습니다. 자, 완성품 원가 966만 9,350원이 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단기 완성품 수량 12,345kg 1, 2, 3, 4, 5kg에다가 곱하기 바로 이 숫자를 곱한 거죠. 이 숫자 783.2600을 모두 곱하면 966만 9,355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상 공송 원가는 어떻게 나왔냐면 1000kg에다가 바로 이 단위당 원가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 숫자들까지 모두 곱하면 78만 3,261원이 나오고요. 비정상 공손 수량 2,000kg에다가 또 738원을 곱하면 156만 6,522원이 나오고 기말 저금품 7,655kg에다가 또 이 숫자를 곱하면 599만 5,862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려면은 이 소수점 이하 이 숫자들을 모두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01만 5천원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그 가공비 같은 경우 12,345kg에다가 3,373원을 곱하고요. 그럼 이 숫자가 나오고요. 또 정상 공손 수량 800kg에다가 이 숫자를 곱하면 또 이 숫자가 나오고 비정상 공손 수량 1600kg을 곱하면 또 이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4,593kg을 또 이 숫자랑 곱하면 바로 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합계가 6,522만 1,42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랑 동일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에 따른 비정상 공손원가 이 둘을 합하면 696만 2,854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그 원가성이 없는 것이죠. 원가성이 없어요. 원가성이 없죠. 원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곧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의 비용 중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계상이 됩니다. 즉, 그 비정상 로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비정상 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일상적으로 나오는 로스가 아니라 정상 수율에서 벗어난 수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상 수율에서 벗어난 이런 수율을 비정상 로스라고 하고 이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상 공손 원가가 있어요. 이 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 로스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상 공손 원가 이 두 개 합이 348만 1,427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완성품의 원가와 월말 제공품 원가의
각각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완성품 원가와 월말 저금품 원가에. 그래서 지금 이 348만 1,427원이 각각 배부가 되는데요. 먼저 제로비, 제로비에서의 그 정상 공선 원가가 78만 3,261원이죠. 그래서 제로비 공손 원가가 얼마냐면 78만 3,261원이에요. 이것을 먼저 제로비 완성품 원가와 제로비 기말 저공품 원가에다가 각각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배부율이 61.73%와 38.28%가 나왔네요.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은 여기 완성품, 제로비 완성품 원가가 966만 9,355원이죠. 제로비 완성품 원가가 9669 355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 제공품 원가 제로비 기말 제공품 원가가 얼마냐면 5995 5995 86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9669 355 더하기 5995 86이 그러면 15665 217에 나와요. 15665 217 이게 이제 합이죠. 그러면 이제 안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안분하냐면은 먼저 분자를 9669 355로 올리고요. 분모는 2로 665 217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61.73%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정상 공손 원가가 78만 3,261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안분율이 61.73%가 나오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면 그 정상 공손 원가가 정상 공손 원가 78만 3,261 있죠? 이걸 곱해요. 이 둘을 이렇게 곱하면 그 정상 공손 원가가 이 비율만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금액에다가 더해주게 되죠. 그래서 한번 곱해보면 61.73% 783,261 곱하기 61.73%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483507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이 나오죠. 이 배부액이 나오는데요. 더하기 바로 이 숫자를 더하는 것이죠. 9, 669, 35. 그럼 더하면 바로 이 금액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안 보내서 나머지 비율인 38.28%를 또 여기 정산공소원가에다 곱하면 6295, 655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자, 여기 가공비에서의 정산공소원가 이 698166을 이 비율에다 곱하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원가가 나오고요. 다시 또 이 비율에다 곱하면 가공비에 대한 월말 제공품 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산 공소원가는 완성품의 원가와 월말 제공품의 원가에다가 안분 비율에 맞춰서 더해주고요. 비정산 공소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그 기간 비용으로 계산해서 없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서 각 공정별로 이 표를 한 장씩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표예요. 그 다음에 공정별 원가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료 혼합부터 금속 탐지기까지의 공정이 있고요. 재료는 1공정의 원료 혼합 공정에 전량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입니다. 각 공정별로 직접 노무비가 계산이 되었죠. 자, 이때 배부 기준입니다. 각 공정별 종업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율을 구해요. 그래서 10인 나누기 50인을 하면 20%의 배부율이 나오죠. 이것이 원료 혼합 배부율이에요. 원료 혼합 배부율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 안분을 해서 구합니다. 2명 나누기 50인 하면은 4%가 나오죠. 또 3인 나누기 50인을 하면 6%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안분해서 배부율을 각각 구하시는 거예요. 합이 100%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공통경비입니다.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공통경비가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있을 때 각 공정별 배부 기준이 종업원수라고 한다면 이 배부율대로 원가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원료 혼합, 중량 계량, 제품 검사, 1, 2차 포장, 3차 포장, 금속 탐지기에 배부가 되고 급여도 이렇게 배부가 되고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이 각각의 이 비율대로 곱하여져서 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각 공정에 직접 노무비는 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제조간접비가 탑재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공비가 배부가 끝나게 되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네, 공정별 원가 계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공정별 원가 계산 지도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듣고 풀어 나가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 저한테 그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학습 지도를 또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다 보면 공정별 원가 계산 흐름은 이런 순으로 또 이렇게 계산돼서 잡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장시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